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기업 유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한국 스타트업 7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원 기업에는 도쿄도 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 등 최대 1억 엔이 지원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PF 자금 조달 통로를 지분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PF 구조가 대출 위주로 기형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 실시간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 오늘의 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 코스피 지금 두 개가 완전히 서로 상반된 움직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무료로 해서 방송을 지금 초록밴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시고 그래서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하시면 초록밴드! 네,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은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에 강세가 나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 국내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자, 목요일에 우리 2조 8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우리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넘어간 뒤로 지금 현재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화하는 소화기간에 들어가 있다. 그런 가운데 2750선을 오늘 돌파를 했었는데 넘어갔다가 다시금 떨어졌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자, 여기 이게 이 자리가 특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2750포인트를 넘어서 과연 우리가 2800까지 갈 수 있겠느냐. 자, 이 위에 있는 2800포인트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요 갭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요 갭. 이 갭을 과연 우리가 잘 깨고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만큼에 있는 갭. 자, 여기에서 네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자, 여기에 있는 요 갭. 여기에 있는 요 갭. 자, 여기에 있는 요 갭들. 자, 여기에 있는 요 갭이 이만큼인데 이 갭을 과연 어떻게 잘 메꾸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해서 또 위로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죠. 여기서 만약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2800포인트까지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금 좀 더 지리하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재밌는 것은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은 지금 현재 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900포인트 라인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여기도 이미 갭이 있었는데 갭을 점프업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갭을 점프업을 하고서 그러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봤을 때 지금 그 여러 외국인이나 기관들 전체적인 움직임은
코스닥에 있는 그동안에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해가지고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추세 라인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좀 더 급격하게 위로 꺾어져 올라가는, 자, 이런 식으로 꺾어져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연 이것이 일시적으로 단기성 자금이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정을 감수하고라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단 어떤 종목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한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특히 중요한 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올라갔죠.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거 좀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동안에는 어땠느냐? 횡보했어요. 자, 이거 좀 줄일게요. 자, 그동안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던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자, 이거 이렇게 갔다. 자, 이렇게 가던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요 안에서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뛰어 올라갔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종근당 바이오 한번 보죠. 종근당 바이오도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서는 하락하던, 이렇게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지고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죠.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요 포지션에서 과연 어떤 추세를 잡아줄 것인가, 요거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HLB 생명. HLB 생명과학, 여기도 지금 생각보다 단타임에 지금 생각보다 잘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걸려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원택. 이것도 역시 메디칼 계열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원택도 역시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볼 때는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들의 움직임이 오늘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AI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있던 그 자금들, 그 열기들이 이제 조금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이제는 다시 돌아온 코스닥 강세장이 좀 점쳐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평가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눈여겨볼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간의 AI나 반도체 쪽의 수급이 이제는 제약바이오와 2차원지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모습들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은 특별히 더 섹터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고, 공개방송 통해서 오늘의 제약바이오 섹터 분석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오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헤드라인에 대한 이슈 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소통 역시나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으로 소통 가능하십니다. 또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곳도 있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추가적인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동안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바로 한번 짚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스쿨 뉴스. 자,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K조선 선별수주 조선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발전 포럼. 자, 갑자기 웬 중국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 60억 달러 지원이냐 뭐 이런 얘기들 요거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K조선 선별수주에 반사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이번에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싹쓸이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한국조선해양하고 그다음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 연료 컨테이너선. 자, 친환경 연료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런 관심 여기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현재는 선별 수주로 이제 바뀌었다. 왜 이러느냐? 첫 번째 이유 아주 어이없는 이유인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막았다. 너무 많이 주문을 받았다. 많이 수주. 너무 많이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자, 이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여기에서 더 받으면은 이게 그 제때 맞춰가지고 납품을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돈 되는 배만 하자. 돈 되는 배만 하자. 이렇게 이제 조선사들이 말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그 와중에 그러면 중국에서 컨테이너선을 많이 가져갔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합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자,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거 조선의 테마 저기서 조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부장 있죠? 조선 소부장 테마가 있는데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 얘네들의 중요한 거 바로 원전 소부장하고도 연결돼요. 자, 원전 소부장 연결되고 그다음 얘가 또 어디가 연결이 되느냐? 플랜트.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최종적으로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건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서로 돌아가면서 물리는 이런 돌아가면서 순환되면서 물리는 구조이고 또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즉 산업 분야의 섹터 같은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주 잘 움직인다 그랬을 때 비로소 경기가 올라가요. 경기가 올라간다. 자, 경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걸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다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컨테이너선 이렇게 됐는데 중국 애들이 기술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중국은 탈질 시설을 많이 만들긴 하는데 탈질 시설이 많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질소하고 탈질과 탈황 시설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서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돌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석유에 있는 황, 그 다음에 그 석탄에 있는 질소 이런 것들을 이제 빼내는 그런 시설들을 엄청나게 세워놓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발전소하고 이 정유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중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자,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 21개 전부 다 양자강조선, 강남조선 뭐 이런 데서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지금 현재 IMO 2020, IMO 2020. 자, 앞으로는 친환경 연료를 쓰는 즉 저황 그 벙커스유를 써야 되는 그래서 탈황 시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탈질 시설이 달린 그런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배에다가 이걸 달린 것들을 쓰려고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줄어야 돼.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사이즈가 낮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달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중국이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중국 발전 포럼 개막 친시장 강조해서 애플과 SK하이닉스 등이 참가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포럼 중국에서 이제 중국 발전 포럼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아람코, 우리 아민 나스르, 이 아저씨 제가 오래간만에 얘기 들어보네요. 그 다음에 데라누즈하고 메르세디스 벤츠의 올라칼리우스 나오고 칼리니우스 나오고 파이자도 오고 AMD의 리사수 뭐 이런 여러 유명한 분들이 오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들에서 제일 큰 핵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애플하고 자, 애플도 여기에 이제 애플 팀 크기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SK하이닉스, 자 HBM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회사들이 참가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조건 중국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너무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배척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가기도 이상해.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라 그러죠.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에 있는 가운데 그래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찾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뜰 섹터가 뭐가 있느냐? 뜨는 섹터를 찾아야죠. 자, 일단은 반도체 아직은 조금은 더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갈 여진이 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디스플레이, DSP죠.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OLED. LCD는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갔지만 이번에 OLED를 또 가져가려 그러죠. 그러니까 이 OLED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방어하면서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부분 OLED 즉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는 게 드론 관련주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야 될 게 뭐다? 자율주행 요 네 가지가 일단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중국 관련 종목에서 추가돼야 될 네 가지가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드론하고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궁금하면 초록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자, 세 번째 자 60억 달러 지원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인텔은 더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 투자금 보조금에다가 대출까지 지원해서 거의 200억 달러 이상을 얼마를 받았냐? 인텔이 받았어요. INTC가. 인텔 혼자서 이만큼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가 지금 뭐라 그랬냐?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텍사스에다가 엄청나게 1912억 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잠깐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보조금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달라져 있는데 여기서 그 가운데 우리는 텍사스에다가 잠깐만 1912억 달러를 지금 현재 텍사스에다가 2050년까지 공급을 할 거예요. 50년까지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겨우 60억 달러 지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단계별로 물론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도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즉 대형주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하락폭은 좀 더 낮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특히 중요한 거 여기에서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앞으로 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소부장 관련해서 또 집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국 투자 들어가는 거를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자, 관련된 종목이나 여기에 대한 전략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초록밴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헤드라인 뉴스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우리 국내 조선사에 대한 그 섹터들이 한 번씩 부각을 받긴 합니다만 긴 흐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 비해서는 아쉽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K조선주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수주 관련된 이슈를 기대를 해볼 때 우리가 좀 긴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수주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한 3년 정도의 수주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3년 동안에 계속 해가지고 일을 하고서는 배를 계속 이제 배를 건조한 다음에 내보내죠. 롤아웃을 하는데 그거 하더라도 3년 동안 일감이 계속 쭉 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배를 바꿀 주기는 왔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배를 지어줄 수 있는 조선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은 생각보다는 꽤 꾸준하게 그러면서도 이전보다는 약간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박리담회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나 기간 산업이고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조선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과 선박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저희가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섹터와 분석과 함께 매일 오전 8시 낮은 헤드라인을 먼저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무엇이든 물어보기로 저희가 좀 개편을 했습니다. 최근에 누적 수익률이 1000%를 달성을 했고 3월 들어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 매매 기법들에 대한 강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종목들 상승률이 모두 다 해서 1000%를 넘겼고 적중률만 하더라도 95%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매매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 강의 통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섹터 강의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번에 제가 하는 그 기법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도입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입부만. 자, 제가 쓰는 기법은 뭐냐? 제가 이름 붙이기는 2시그마. 자, 요거 뭐냐? 시그마예요, 시그마. 자, 2시그마. 2배의 시그마짜리 유니버설 트레이딩. 국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법. 자, 95%의 적중률을 가지고서 어느 시장에서나 쓸 수 있는 기법이다. 아주 귀가 솔깃하시죠? 네. 이걸로 수익률 3개월 안에 1000% 누적 수익률을 이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종목 적중률 95%, 그 다음에 올라가는 평균 수익률 20% 이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산이죠. 산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통계라 그럽니다. 통계. 자, 모든 것은 통계. 숫자에서 시작하죠. 자, 수많은 매매, 거래, 그리고 각 종목들의 등락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간,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드나드는 수급,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이 요소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매매는 결국은 기록이다. 결국은 기록을 잘하는 자가 이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서 통계를 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이 통계에 대한 것의 핵심은 뭐였느냐? 자, 원래는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비행기를 띄웠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얘들이 야간에 가가지고 훌 그냥 폭탄만 뿌리고 왔더니 터지라는 그 군부대는 안 터지고 엄한 산에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멀쩡한 남의 집에 떨어져 가지고서는 민간인들이 사망하시거나 혹은 교회나 수도원 이런 데 있는 그 고아원에 떨어져서 정말로 운 없게도 참 불쌍한 고아들이 떼죽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니 이 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야, 이거 폭격을 했을 때 명중률을 높여라. 명중률을 높여라. 그리고 너희들 살아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요걸 높이고 너희가 살아 돌아와라. 생환할 수 있는 생환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찾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요걸 좀 연구하셨던 분이 우리 학교에 있던 토마스 페이지라는 교수님, 톰 페이지 교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요거를 얘기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distributor. 자, 여기 보면은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mean. 자, 여기에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SD라 그럽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 요거를 시그마라 불러요. 요거를. 자,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 하나 안에 들어갔을 때, 즉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요 안에 들어갔을 때는 시그마 1일 때 68.3% 안에, 즉 여기서 반을 딱 쪼갰을 때 올라갈 확률이 요만큼 34.15%. 떨어질 확률 34.15%.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눈.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알아보고 내려가는 종목 알아봐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얼마까지 볼 수 있느냐. 68.3%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분야를 2배로 늘리자. 2시그마로 늘렸을 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2시그마 여기서 나와요. 2시그마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이 2시그마.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이만큼이 전부 다 이만큼을 먹는 거죠. 자, 저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시그마로 갔을 때, 자, 2시그마. 자, 2시그마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을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5.4%의 적중률을 보인다. 무슨 얘기냐? 이쪽을 했을 때 47.9%. 47. 맞죠? 47. 그렇죠. 47.8%. 47.7%군요. 올라갈 확률 47.7%, 내려갈 확률 47.7%.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를 네가 맞춰줄 수 있다. 즉 적중률 95%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서 네가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종목 선구안이 생긴다. 종목의 선구안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3시그마. 자, 여기에 나오는 거 3시그마. 여기는 거의 뭐 이제 헤지펀드 영역이죠. 헤지펀드나 이제 IB 애들이 수학자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돈을 주고 뭐 6디짓, 7디짓 정도의 월급, 연봉을 줘가면서 엄청나게 연구해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돌려가면서 만든 결과 3시그마까지 갔다 99.7%. 이 정도까지 적중을 시킬 수 있는 걸 간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을 때, 자, 68.3%만 가지고 했을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최소한 얘네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럼 승률 차이가 났을 때 여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2시그마 트레이딩 이론입니다. 자, 넘어가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매매 수익 확률은 67%.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통계상으로 68% 이내 나옵니다.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속 4회 이상 수익이 어렵다. 누가 얘기했느냐? 이 13시 투자 스쿨을 보셨던 분들은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했던 그 대체적인 통계가 연속 4회 이상으로는 수익을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술적 분석 하나, 단일 기법 혹은 기술적 분석 혹은 기본적 분석 이것만 가지고서는 68%의 수익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2시그마를 집중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적중률 95%, 2시그마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법을 개발을 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일단 그거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항상 돼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의 상황이 악화가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수급이 안 들어오거나 급락이 오거나 혹은 뭐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지표를 변경해 가면서 이 상황을 대응을 해가 나갈 수 있는 즉 예측이 아니고 대응 기반의 기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했을 때 항상 2시그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적중률 95%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 그야말로 급락이 엄청나게 나온다. 대공황이나 2008년도 정도 수준의 그전에 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시그마 쉽게 얘기하면 68% 정도의 적중률을 유지시켜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 2시그마 트레이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5일 동안 이번 주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95%의 적중률을 만들 수 있었던 이 2시그마 기법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방송 통해서 배워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교시에서는 오늘장의 강세 테마를 점쳐보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간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 10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입니다. 1월 26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JI테크가 22%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고요. 바이넥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3월 11일 공략 이후로 24%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에이프로젠이 3거래일 만에 28% 수익률로 30% 가까이 바짝 올라왔고요. 오늘도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저희가 VC 관련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30%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된 주식도 종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LAC가 반도체 관련 미국 주식으로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위 종목은 2월 13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YIK가 41%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고요. RS 오토메이션 지난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0%를 순식간에 만들어냈습니다. 4위를 기록했고요. 3위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GS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산테크피아 저희가 2월 14일 공략 이후로 상한가를 포착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20% 넘는 급등으로 80%를 넘기면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종목은 엔캠입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88,000원 공략 이후로 38만 원까지 가져오면서 307%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누적 수익률 높은 종목들로 만나봤고요. 누적 수익률 총 다 합했을 때는 1000%를 최근에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가 채 안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루에 한 종목으로 1000%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었고요. 그 기간에는 강세 테마들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는 점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장의 강세 테마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일단 강세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테마. 자, 갑자기 이제 2차 전지가 좀 들어왔어요. 자, 2차 전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봐야 되는 거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화장품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아주 그동안에 고생했죠. 그랬는데 드디어 저가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매수 들어오고, 제약바이오 지금 쭉쭉 들어오고 있죠. 특히 오늘은 그야말로 제약바이오의 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여기 헬스케어는 자 주로 의료기기 쪽이죠. 기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에 역시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삼천당제약, 중앙첨단소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광약품까지 해서 자 오늘은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현재 EU 7개국 서유럽 쪽에다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작하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바이오시밀러를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여기에다가 그 같이 이 삼천당 자회사인 옵투스 제약도 역시 지금 상한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천당 제약이 생각보다 연구개발에 상당 R&D에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동안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동안 한번 튀어오르고 하다가 오늘 드디어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갭 상승해 가지고서 상한가를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거의 신고가를 넘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여기에 중앙첨단 소재 이렇게 나와 있죠. 2차 전지 재료 실적 개선. 자, 2차 전지 요거 좀 특히 들어가지고 리튬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 양극재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돌고 있어요. 폐배터리 요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3년 당시에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원형 바닥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자, 그중에 특히 중요한 거 여기에 작년 말부터 해서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위로 올라가주는 이런 전형적인 파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동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여기에서 부광약품이죠. 자 자사주 전량 소각 소식 500억 원어치의 전량 지금 자사주가 있는데 그 자사주를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부광약품이 항상 생각보다도 이 실적이 좋았어요. 생각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던 회사인데 그동안 해가지고 주가가 반영되지 않고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서 드디어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여기서 상승을 할 수 있다. 특히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갭을 띄우고 갭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과 함께 종목별로 흐름들도 예측을 해봤고요. 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화장품 또 요즘 핫한 제약바이오 또 방산과 헬스케어까지 여러 테마들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지금 당장에 봐야 될 테마는 어디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제약바이오 먼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저는 지금은 2차 전지에 다시금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걸 보고 계시는데 2차 전지에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마 다음 달부터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화장품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희가 좀 더 전략을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종목별로 대응 전략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펜을 통해서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그간 히든 종목들 중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테크코피아 저희가 2월 14일 공략 이후로 상한가도 포착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한 달 만에 80%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오늘도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덕산테크코피아부터 짚어볼까요? 자, 덕산테크코피아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덕산테크코피아가 오늘 또 20% 이상, 22% 가까이 급등 나오고 지금 아직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복합 테마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약바이오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2차 전지와 완전히 다른 분야와 합쳐졌기 때문에 앞으로 덕산테크코피아는 상당히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그동안 해가지고선 올라갔다가 잠깐 이제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선 한번 돌리는 요 자리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 대해서 놀라가지고선 물량을 던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절대로 던지시면 안 되고 오히려 계속 홀딩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과 여러분들 끝까지 들고 가신 분들은 오늘 신고가 달성해가지고서는 수익을 크게 보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자, 에이프로젠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도 오늘도 올라갔죠. 5.77%. 지금 현재 특징이 조금씩 그렇지만 단단히 밟고 올라가는데 아예 경고까지 뜰 정도로 생각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제약 관련된 종목들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이 최근 들어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지고서는 5거래일 연속해 가지고서는 빨간 양봉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각보다 특성도 상당히 탄력이 좋아가지고 위로 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약간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하에서 수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일부 실현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리뷰로 만나본 덕산테크코피아와 에이프로젠 모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주실까요? 자,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4개. 자, 방산주라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중공업 섹터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동차, 그 다음에 기갑장비,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생뚱맞게 에코플랜트가 나오죠. 여기 또 플랜트 잘합니다. 네. 이 플랜트 가지고 생각보다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게 있느냐. GTX 테마. 부동산도 아닌데 GTX 테마로 지금 엮여 있어가지고 여기 앞으로 해가지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의 주봉을 보면은 주봉 차트. 2019년도에 엄청나게 한번 튀어올랐죠. 이때 갔다가 떨어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서 한번 아래로 쭉 빠졌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동을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파동을 주면서 가다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 뒤에 있던 이 엄청난 거래량들, 여기 있던 거래량들까지 해가지고서 봤을 때 더욱더 밀어 올라갈 수 있는 파워, 즉 모멘텀이 충분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방산뿐만 아니라 중공업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초록밴드 통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마감장 전략도 세워보고요. 미국과 중국 시황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과 중국 시황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제 해외 시황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던 우리의 해외 시황. 중국은 위완화 약세 지금 나와 있죠. 거기다가 부동산의 우려, 지금 계속 이 부동산이 중국의 증시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에 대한 해소가 과연 PBOC, 즉 인민은행,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잘 해결할 것인가 되게 잘 지켜봐야 된다. 이걸 보시고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은 고점에서 지금 힘이 붙여요. 자, 고점에서 힘이 붙이면서 혼조세에 들어갔다. 다우하고 이제 다우하고 S&P 500은 떨어졌는데 나스닥만 올라가네. 아주 골 때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상하죠. 네. 자, 여기서 봤을 때 중국장 전략, 샹하이하고 전전 지금 여기에 이 저항대를 아직까지도 뚫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서는 가고 있는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이 저항대는 그야말로 부동산 저항대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부동산 저항대. 네. 부동산 저항대, 이 저항대를 과연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외부에서의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해결을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홍콩 지수 역시 여기에 있던 저항대를 돌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다시 걸려 있는 상황. 자, 어떻게든 여기에서 이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홍콩 H지수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만의 타이완 자챈, 자, 각원지수는 올라는 갔는데 지금 음봉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미국 증시, 미 증시가 지금 이 AI로 해서 당겨 올리던 것이 이제는 거의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장 다우존스 일단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4만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넘어가서 한 번 더 위로 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려는 포지션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은 지금 현재 상승했어요.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여기 딱 걸려 있죠. 자, 16,354포인트. 여기에 있던 이전에 있던 그 정고점을 넘어가긴 했어요. 그랬는데 0.16% 상승한 상황.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내려가기는 애매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에 나스닥의 움직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S&P 500 지수 이틀 연속 음봉 나왔습니다. 이 흑이 나온 상태에서 여전히 이 자리 5,200포인트는 넘어가 있죠. 골드만은 이번에 6,000포인트까지 일단은 지표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S&P 500을 6,0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 AI 종목들 Magnificent 7이 땡겨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게 일장 춘몽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양봉에다가 양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변동 없이 올라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반도체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상승세는 이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미국장에서 전략 포인트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전히 그래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월요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미국장에서 또 월스트리트 뱃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 보면은 자, 내구재하고 그다음에 요것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화요일, 그다음 목요일에 GDP가 나오죠. 자, 분기별 GDP. 그다음 금요일에 이제 코어 CPI, 즉 근원 CPI가 또 발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미국 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오늘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비트코인 디포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있는 것들, 오늘은 크게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직 있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 이 미국장 스케줄 생각보다 좀 지뢰밭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해소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이번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도 짚어볼게요. 마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자, 국내 증시 현재 장을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반대 움직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15포인트 빠지고 코스닥 10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는, 생각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보시면은요, 코스피 수급에서 현재 양 매도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1644억 원 매도, 외국인 1283억 원 매도. 개인이 지금 2982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 3천억 원 정도의 매수세면은 그냥 일반 그럭저럭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상위 총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1.14% 빠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0.53%가 빠져서 지금 반도체에 있던 자금들이 조금 빠지고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0.24% 지금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수급으로 해서 코스닥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반대로 양 매수가 들어왔죠. 개인은 1634억 원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266억 원 매수, 외국인 1509억 원 매수,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의외로 코스닥에 있는 꽤 괜찮은 우량 종목들을 조금씩 매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6.14%, 에코프로 2.71%.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강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양극재로 들어온다. 그 다음 HLB 6.08%. 자,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들어오죠. 그 다음 알테오전도 역시 마찬가지 2.94%. 셀트리온 제약은 0.79%로 약간 약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신약이라든가 종양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으므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를 위주로 한 전략을 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마감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 8시 매일같이 공개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록밴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전 8시 공개방송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요,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와 화장품,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방산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방산과 중공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